나는 오늘 며느리가 될 사람을 잃을 뻔했습니다. 50년 전 어둠 속에서 제가 잡았던 그 손이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제게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미워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그 사람의 아버지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지요? 사람을 살렸는데 원망을 듣다니.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년 만에 풀린 오해의 이야기를요. 저는 1974년 20살 조금 넘은 전화교환원이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낡은 건물 2층, 창문도 작고 환기도 안 되는 그곳이 제 일터였어요. 하루 12시간씩 스위치 기계 앞에 앉아 전화를 연결했지요. 여기는 0234번입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이 말을 하루에도 수백 번 했습니다. 손가락은 늘 까칠했고 목은 쉬어 있었어요. 그래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엔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기도 했거든요. 급한 병원 연락, 멀리 있는 가족에게 전하는 안부, 사업이 걸린 중요한 통화. 저는 그저 스위치를 꽂고 빼는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생명줄을 이어주는 사람 같았습니다. 동료들은 다들 젊었어요. 20살 전후의 아가씨들. 점심시간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을 나눠 먹었고, 야간 근무 때면 난로 위에 올린 양은 주전자에서 보리차를 따라 마셨지요. 매캐한 전선 냄새, 삑하고 울리는 신호음, 똑딱똑딱 돌아가는 시계 소리. 그게 제 20살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단골 목소리 하나가 있었거든요. 늘 저녁 9시쯤 걸려오는 전화. 남자 목소리였는데 항상 똑같은 번호로 연결을 부탁했습니다. 0512번 부탁합니다. 목소리가 참 차분했어요. 급하지도 거칠지도 않았지요. 회사에서 집으로 거는 전화 같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번호. 어느 날 궁금해서 옆 언니에게 물었어요. 0512번이 어디예요? 강북 쪽 주택가래. 아마 퇴근하고 집에 전화하는 거 아닐까? 그렇구나 싶었지요. 저도 언젠가 저렇게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저는 그때 몰랐어요. 50년 후 그 사람이 제 인생에 다시 나타날 줄도 몰랐지요. 12월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추운 겨울이었어요. 일은 여전히 바빴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그러다 그날 밤이 왔습니다. 1974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었지요. 그날도 저는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동료 2명과 함께요. 창밖은 깜깜했고 건물은 고요했어요. 저녁 9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기는 0234번입니다. 0512번 부탁합니다. 그 목소리였습니다. 언제나처럼 차분한 그 목소리. 저는 스위치를 꽂았어요. 연결해 드립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전화를 받으려고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 타는 냄새 정도로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점점 진해졌습니다. 언니 무슨 냄새 안 나요? 옆에 있던 막내 순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봤지요. 창문 너머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어요. 복도로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등이 깜빡였어요. 한 번, 두 번, 그러더니 꺼졌습니다. 빨리 나가요! 동료들이 계단으로 뛰어갔어요. 저도 뒤따라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고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가느다란 신음소리. 저는 멈춰 섰습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내려갔습니다. 누구 계세요? 어디 계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층을 더 내려갔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제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남자 목소리였어요. 쉰 목소리.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잡으세요! 놓지 마세요!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마침내 출구가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소방관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지요. 제가 끌고 나온 사람을 보려고. 하지만 이미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사히 살았겠거니.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50년 후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기 전까지는요. 그로부터 5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8,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어요. 아들은 회계사가 됐지요. 작년 가을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 어떤 아가씨니? 다음 주에 식사 자리 마련할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아들과 그 여자를 만났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정희입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악수도 건성이었지요. 어머, 청희 씨? 만나서 반가워요. 그러신가요? 식사 내내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불편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희가 이상해요. 갑자기 연락을 잘 안 받아요. 왜 그러는 걸까? 모르겠어요.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정희입니다.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단둘이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윤정이는 이미 와 있었어요. 정희 씨, 왔어요. 앉으세요.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74년 전화국 화재 사고 기록이었어요. 혹시 어머님, 1974년에 전화국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수임 얻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희 씨가 어떻게... 역시 그렇군요. 박선희 씨, 교환원이셨죠? 맞아요. 그런데 당신이었어요. 그날 밤, 정희 씨, 대체 무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1974년 12월 23일
전화국 화재 사고로 크게 다쳤어요. 그 후로 평생을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폐 손상이 심해서 제대로 숨도 쉬지 못했어요. 정희 씨, 아버지는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당신 아들과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신원 조사를 했어요. 신원 조사를요? 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당신이 그날 밤 그 전화국에 있었다는 걸 아버지의 기록을 찾아봤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회사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저에게 잘 자라고 말하려고요. 0512번.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네. 우리 집 번호였어요. 당신은 기억도 못 하시겠죠. 하지만 저희 집안에게 그날은 모든 게 무너진 날이었어요. 윤정이가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지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전 그날 밤, 제가 손을 잡아 끌어낸 그 사람이 윤정이의 아버지였다니.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구했는데 왜 원망을 듣는 걸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힘들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 전화기가 고장났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렀지요. 다음 날 오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 도훈 씨. 선희 씨, 오랜만입니다. 장도훈. 1970년대 통신공사 기사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더군요. 도훈 씨가 아직도 이 일을 하세요? 은퇴했다가 가끔 나오곤 합니다. 그가 전화기를 살피며 물었어요. 선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얼굴이 좀 안 좋으신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실은요, 아들, 결혼 문제로. 저는 도훈 씨에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윤정이와의 만남, 1974년 화재 사건, 그녀의 아버지, 도훈 씨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그분 성함이 윤정이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요, 아버님 성함이 혹시 윤태식이신가요? 맞아요. 도훈 씨가 어떻게, 도훈 씨가 공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선희 씨, 1974년 12월 전화국 화재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기억하지요. 그때 당신이 구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얼굴도 못 봤고 이름도 몰랐어요. 도훈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윤태식 씨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당신이 그분을 구했는데 왜 원망을 듣습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도훈 씨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시 전화국 기록 노트입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누렇게 변한 종이 위로 빽빽한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1974년 12월 23일 화재 당일 마지막 통화 기록이에요. 손가락이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21시 17분. 발신 0512, 수신 0234. 교환원 박선희. 윤태식 씨가 집으로 전화를 건 시간이에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걸었죠. 어린 딸에게 잘 자라고 말하기 위해서요. 통화 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윤 씨는 대피하려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그때 당신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윤 씨는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윤 씨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윤정희 씨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선희 씨의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도훈 씨가 가방에서 작고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윤태식 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녹음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윤 씨가 그러셨어요. 때가 되면 전하라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각,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녹음을 듣는 사람이 누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윤태식입니다. 1974년 전화국 화재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회사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딸아이에게 잘 자라고 말하려고요. 매일 저녁 하던 일이었습니다. 051번 부탁합니다. 교환원 아가씨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언제나 친절했지요. 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통화 도중에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불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려왔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누구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저는 손을 뻗었지요. 그러자 당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잡으세요. 놓지 마세요. 그 목소리가 저를 살렸습니다. 윤태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저를 끌어올렸어요.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폐에 손상이 심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죽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 딸아이가 달려와 안겼지요. 아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시 이 아이를 안을 수 있게 된 건 그 아가씨 덕분이라는 걸요. 몸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딸아이가 제 고통을 보며 자랐습니다. 미간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살아 있었으니까요. 딸아이 곁에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윤태식 씨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한 가지만은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전화국에 그 아가씨에게 고맙다고, 당신이 제게 시간을 주었다고. 딸아이 초등학교 입학식도 봤습니다. 중학교 졸업식도, 대학 입학도 봤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저를 살렸습니다. 만약 제 딸이 언젠가 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제발 당신을 원망하지 말아달라고 전해주세요. 아버지는 당신에게 감사했다고. 딸각,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도훈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희 씨, 윤정희 씨에게 이걸 들려줘야 합니다. 저는 윤정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희 씨, 아버님에 관한 걸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같은 카페에서 만나죠. 다음 날, 저는 녹음기를 품에 안고 카페로 갔습니다. 윤정희는
이미 와 있었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이것만은 들어주세요. 아버님의 목소리예요. 윤정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각, 이 녹음을 듣는 사람이 누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윤태식입니다. 윤정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녹음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의 이야기에, 제가 손을 잡아 끌어올린 이야기에게, 그때 누군가 내려왔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윤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잡으세요. 놓지 마세요. 그 목소리가 저를 살렸습니다. 아니,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딸아이가 달려와 안겼지요. 아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시 이 아이를 안을 수 있게 된 건 그 아가씨 덕분이라는 걸요. 윤정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전화국에 그 아가씨에게 고맙다고, 제발 당신을 원망하지 말아달라고 전해주세요. 아버지는 당신에게 감사했다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딸각, 윤정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한참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평생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정혜 씨, 저는 아버지가 고통받는 모습만 봤어요. 그게 다 화재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었어요. 윤정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희 씨, 일어나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평생 오해하고 살았어요. 이제 됐어요. 오해는 풀렸어요. 윤정이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한참 후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준호 오빠와 결혼해도 될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결혼식이에요.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지요. 윤정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객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참 묘한 인연이에요. 50년 전 어둠 속에서 제가 잡았던 그 손의 주인이 바로 며느리가 될 사람의 아버지였다니. 식이 끝나고 윤정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응, 정이야, 정말 예쁘다. 고마워요. 어머니, 오늘 아버지가 함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분명 보고 계실 거야. 저 위에서. 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오해했던 거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그만해.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 넌 이미 좋은 사람이야. 윤정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 그녀를 꼭 안아줬어요. 결혼식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윤태식 씨, 당신 딸 잘 지켜볼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지요. 전화선은 언제든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단전으로
하지만 사람의 인연은 다릅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오해와 상처를 거쳐도 결국 다시 이어지더군요. 그날 밤 저는 단지 사람을 구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하지만 그 한 번의 선택이 50년 후 이렇게 가족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구한다는 것, 그건 단순히 목숨을 살리는 게 아니더군요. 그 사람의 시간을, 인연을, 미래를 함께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우리를 연결해 주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1974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여기는 0234번입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0512번 부탁합니다. 그 차분한 목소리. 매일 저녁 9시에 걸려오던 그 전화. 윤태식 씨는 딸에게 잘 자라고 말하기 위해 매일 전화를 걸었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마지막 통화가 끝나고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살았습니다. 제가 손을 잡았으니까요. 그리고 50년 후 그분의 딸이 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인연은 끊어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어지나 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아닐까요? 50년 전 그날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잡은 그 손이 누구의 손인지.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 될 사람의 손이었다는 것을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온기, 손을 맞잡는 그 순간의 따뜻함, 그것이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아닐까요?